저도 이제 크게 느꼈던 게 이렇게까지 하는 살이 이렇게 안 빠질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고, 운동은 당연히 못하죠. 그리고 이제 뭐 식단은 내가 줄인다고 줄였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되게 절망적이고 슬퍼요. 내가 왜 살이 쪘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잠이 부족해서 살이 찐 사람은 굶고 운동하고 할 게 아니라 잠을 먼저 채워주는 게 제일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는 이제 진짜 지방은 아니라 살이 찬 건데 밖에서 보기엔 똑같지 뭐, 그냥 이 사람이 뚱뚱해 보이는 거니까 이거를 지방이라고 오해해서 더 안 먹고 몸을 힘들게만 하고 운동하고 그래서는 특별히 부종이 개선이 되진 않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다이어트나 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살쪄본 적 있어요? 여러분처럼 평생 날씬해 본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의지가 부족한 거.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꼭 살찌는 거에 대해서만 본인 몸 체질의 특성이라던가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무시하고 이건 의지 부족이야, 게을러,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선생님이 다이어트 한의원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 사람 정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환경이구나, 아이고 이 사람은 어떻게 참 힘들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왜 살이 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살을 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줘 보려고 해요. 근데 운동하면은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아요. 세상에 살 빼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단다. 왜냐하면 운동할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운동하면 식욕이 올라. 그게 진짜 어려워. 그래서 이제 나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운동은 얘들아 이제 근육 붙이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고, 운동만 열심히 하고 먹는 거 조절을 못하면 그것은 건강한 돼지가 되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 의지 이게 잘 안 먹으면 되잖아. 안 먹고 운동하면 되는 거 아닐까? 얘들아 너네는 정말, 너네가 서울대를 못 가는 이유가 의지가 부족해서인가? 그렇진 않잖아. 선생님 저는요 환경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고요, 저는 머리가 이제 이 정도인데 저는 진짜 노력 엄청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꼭 먹는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의지 탓을 하는지 모르겠네. 너희가 시험 망쳤을 때 선생님이 야 니네는 진짜 의지가 부족해 이런 얘기하면 너무 섭섭하지 않겠니?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뭔 소리예요 라고 하지 않을까? 우리 공부하려고 할 때 진단평가 먼저 하잖아. 그래서 내가 어떤 과목이 어떻게 부족하구나, 내가 예를 들어 수학이면 연산이 부족하구나, 도형 쪽이 약하구나, 뭐 이런 쪽을 보든가, 아니면 나는 영어 쪽이 약해서 시험 점수가 떨어지는 거구나,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내 몸이 어디가 약해서 내가 왜 살이 찌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이제 난 조금 먹고 운동할 거야 라고 하면은 진짜 원인은 해결하지 못한 채 힘만 들 수가 있거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의원에 오면은 뇌파 검사라는 걸 하거든. 그럼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얼만큼 받고 있는지가 보인다, 눈으로. 근데 봤을 적에 이 사람은 공황장애가 있네, 그리고 불안도가 이렇게 심하고 불면도 엄청 심하네, 근데 본인은 그런 걸 몰라. 이런 사람들은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자꾸 단 거를 넣어주고 뭔가 맛있는 걸 넣어줘야지 잠깐이나마 좀 뇌가 위안을 얻으니까, 그래서 살이 찌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몸이 대사력이 떨어져 있어. 그래서 근육량은 많은데도 힘이 하나도 없고 몸이 에너지를 하나도 안 쓰는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내 문제점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원인을 해결해 나가야 살이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애초에 살은 왜 찌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스트레스야. 검사를 해보고 맥을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엄청 스트레스가 심하구나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꼭 먹는 게 아니라 뭔가를 스트레스를 해소할 게 필요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평상시에는 먹지 않는데 꼭 밤에 와가지고 미친듯이 먹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 검사를, 뇌파 검사를 하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구나, 이 사람은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핫포리를 먹는 거구나 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단을 먹는 걸로 풀기 때문에 찌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스트레스 받는 거 다른 걸로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걸로요? 다른 걸로? 근데 그 밤에 막 나 진짜 하루 종일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퇴근해서 오니까 10시야. 내가 그때 뭘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겠어. 가장 쉽고 편하고 앉아서 손가락만 딱 누르면 되는 게, 저녁도 안 먹었어 마침. 그러면 배달음식 내지는 단 거 내지는 또 그때 막 10시에 내가 일을 또 해야 돼. 그러면 또 이제 찾아 먹게 되잖아. 그런 거지.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어라. 얼마나 건강하고 좋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지. 너 같으면은 막 하루 종일 일하고 공부하고 막 시달려서 왔는데, 그래 난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어야 되겠어, 건강하게, 이게 되게 쉽지가 않아. 그럼 의지 부족인 거잖아요. 우리 남아서 선생님이랑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 우리 친구는 음식을 통해서 단 게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어. 몸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도 엄청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단 음식이 들어가주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잠깐이라도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됐거든. 그래서 너무 지치고 힘들었던 나한테 뭔가 작은 보상, 위로를 주려고 단 음식
좀 맛있는 음식 이런 거라도 먹게 해주는 거지. 얼마나 불쌍해.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게 참 속상하지.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먹는 걸 좀 참아라 그런 말 하면 안 되겠네요. 이게 참 참기가 힘들어. 그러면 이 사람은 먹는 걸 참잖아? 그러면 그게 어딘가에서 눌린 건 어딘가에서 또 폭발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너 먹는 걸 참아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와서 너 때릴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처방도 조금 다르게 들어가. 스트레스를 내려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처방이 들어가고, 보통 여자분들이 생리전 증후군 때 되게 이걸 많이 경험하곤 하지. 이상하게 식욕이 너무 미친 듯이 올라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지. 그때 가서 야 너 의지가 부족하구나 라고 하면은 진짜 한 대 얻어맞을 수도 있어. 자, 두 번째는 말이에요. 대사가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 자,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 이제 쓰는 게 적을 때 살이 찌잖아요. 근데 먹는 건 많이 먹지도 않는데 쓰는 게 너무 몸이 이상이 생겨서 떨어져 버리는 거야. 에너지를 태워 없애는 호르몬이 안 나와가지고 대사량이 떨어져서 몸은 엄청 힘든데 살이 찌고 붓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갑상선을 제거해서 신지로이드를 복용하시거나 아예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이제 먹는 걸 줄일 게 아니라 대사가 떨어진 걸 끌어올리는 치료가 들어가줘야지 살이 빠지게 되지. 그런 사람들이 약간 물만 먹어도 살찐다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뭐 정말 물만 먹진 않겠지만 되게 남들보다 조금밖에 안 먹거든. 그런 분들은 꼭 대사를 끌어올리는 처방이 같이 필요해요. 그래서 봤을 적에 이 사람이 굉장히 몸이 체력이 떨어진 상태일 때 산후라던가 갱년기라던가 호르몬 질환이 있거나 하신 분들이 특히 대사가 떨어져 계시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운동할 기운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고, 에너지 생산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살이 찌는 거라서 운동할 기운을 먼저 만들어주고 꼭 조금씩이라도 근육 운동을 병행해 주셔라. 그래서 근육이 늘어나면 그게 이제 대사를 끌어올리는 밑거림이 되는 거지. 자, 세 번째 알아볼게요. 세 번째는 호르몬의 불균형.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잖아? 그러면은 막 나도 모르게 먹으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몸에서는 그 먹은 걸 자꾸 지방으로 만들려는 호르몬이 나오게 돼. 그래서 조금 더 식욕은 늘어나고 지방 대사는 떨어지고 하는 상태가 되죠. 사실 2번하고 3번이 같은 결이지. 대사가 떨어진 사람들이 원인이 호르몬이 불균형해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면은 대사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잠이 부족한 사람들도 그래요. 아 근데 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밖에 못 자긴 하는데 저 말랐긴 한데. 마른 사람들도 수면이 부족하면 뱃살은 찔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몸은 말랐는데 배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이티처럼 말이에요. 아유 힘들어. 눈에 핏발도 섰어요. 보면 왜 그러냐면요, 수면이 부족하면은 렙틴이라고 우리 몸에서 나 이제 배불러 라고 생각을 느끼는,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줄고, 그렐린이라고 해서 막 먹고 싶게 만드는 호르몬은 더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잘 때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으면은 근육이 유지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자꾸 지방 대사도 떨어져서 뱃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왜 뱃살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살이 안 찌고?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지방을 축적하기 좋은 곳이 배거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얘를 저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가장 커다란 저장해 놓기 좋은 창고인 거지. 이게 꼭 살 빼는 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잔다기보다는 모든 건강에서 그냥 가장 기본 베이스, 어느 정도 한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살 빼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은 뭐냐면요, 우리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면은 인슐린은 우리가 뭔가 먹어서 혈당이 올랐어 그러면은 그 당분을 세포들한테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단 거를 많이 먹고 쉬는 기간 없이 계속 이제 음식을 꾸준히 간식을 많이 먹어주고 하면은 인슐린한테 우리 몸이 무뎌져. 그래서 인슐린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반응을 안 해서 좀 더 나오고 그래서 점점 많은 인슐린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뭔가 되게 설명이 어렵죠. 자, 조금만 더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막 맛있는 달콤한 걸 먹었어요. 그럼 이 당분들이 이렇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우리 몸의 세포들한테 야 이거 당분 가져가 하고 열어주는,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은 게 인슐린이에요. 근데 얘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얘에 대해서 무뎌지다 보니까 인슐린이 조금만 나와서는 세포가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개만의 열쇠로만 가지고도 문이 열렸는데 2개, 3개가 필요한 게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포 입장에서는 당분은 여기 분명히 있는데 얘는 배고파. 그러니까 자꾸 나 배고파, 빨리 먹을 것 좀 먹어봐 하고서는 허기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고 더 많이 먹게 하는 거고요. 얘가 당분을 가져가서 써야지 먹은 뒤에 에너지로 태워지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남는 거는 고스란히 지방으로 저장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아졌다는 거는 예전에는 한 개만 인슐린이 있으면 됐던 게 이제는 똑같이 문을 열어주는데 2개, 3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1개, 2개로는 더 이상 얘네들이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쓸 수가 없게 되고 배고프니까 자꾸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런 게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이라던가 간식을 제한하는 거, 너무 단 음식을 계속 먹는 거를 제한하는 거, 그런 게 인슐린 저항성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안 좋아지면 점점 이제 당뇨가 되는 거지. 근데 그 끊고 하는 거를 못 해가지고 살이 찐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의지만으로 개선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단식원에 가든가 아니면은 이게 진짜 나는 너무 이거 못 끊겠어 하는 게 도와줄 때 그때 하는 게 필요하지. 결국은 체중 감소는 먹는 걸 줄여야 되거든요. 아무리 내가 뭐 심지어 대사 개선하려고 운동을 해도 먹는 게 줄지 않으면 살은 안 빠져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한 70% 80% 이상이 다이어트하게 하는 역할이 입맛을 떨어뜨린다. 식욕을 저하시켜서 식사량을 줄게 한다. 그게 핵심이죠. 만성염증 상태. 이거는 저보다 환자분들이 더 좋아하는 말인 것 같아요. TV에서 많이 나와서. 저는 사실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나는 몸에 염증이 가득한 것 같아. 그런 얘기 요즘 환자분들한테 많이 듣는데요. 이게 염증이 오래 지속이 되면은 호르몬 균형도 깨지고 인슐린 작용도 떨어지고 세포 대사가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 조직 자체가 지방이 되게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얘가 염증 물질을 분비해요. 그래서 이제 살이 찌면 염증이 더 생기고 염증이 또 살을 다시 찌게 만들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하고요. 자가 면역 질환 있으신 분들, 피부 트러블 항상 심하신 분들, 만성피로 있으신 분들, 아니면 난 항상 잇몸이 부어요, 피가 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문제에 속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부종도 있어요. 자, 얘는 사실은 내 몸에 혈액순환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음이랑 똑같아요. 짜게 먹어가지고 붓는 거 말고도 이 사람이 혈액순환력이 떨어져서 붓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살처럼 보여도 사실은 수분이 묵직하게 쌓여있는 상태고요.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고 났을 때 살이 굉장히 초반에 급속도로 많이 빠지시는 분들이 사실은 부종이 심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체나 복부가 묵직하고 오후에 다리가 퉁퉁 부어요, 양말 자국이 나요, 손으로 누르면 푹 들어갈 정도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수 소통 기능을 제대로 시켜줘야지 부종이 줄어들면서 살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는 이제 진짜 지방은 아니라 살이 찬 건데 밖에서 보기엔 똑같지 뭐, 그냥 이 사람이 뚱뚱해 보이는 거니까 이거를 지방이라고 오해해서 더 안 먹고 몸을 힘들게만 하고 운동하고 그래서는 특별히 부종이 개선이 되진 않아요. 이거는 냉증하고 순환장애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제대로 빨리빨리 돌아줘야지 우리 몸에 남는 수분도 걷어들여서 부종도 해소할 수 있는 건데 혈액순환 능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 보니까 흐름이 정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물을 수거해 올 수가 없어서 부종이 쌓이게 되는 거지.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어요.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겠고 대사 저하, 호르몬 불균형, 수면 부족, 인슐린 저항성, 염증, 부종, 이렇게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렇게 원인이 다양한데 이 사람한테 야, 넌 의지가 부족하다, 그만 먹어 라고 하는 게 얼마나 모르고 했던 말인지 이제 좀 이해가 가나요? 그러면 이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니까는 그 이유에 맞춰서 좀 다이어트 방법이나 살 빼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살이 쪘는가에 대한 원인 먼저 파악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쪽에서 어떤 범주에 들어가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고 이거를 개선해주는 치료가 가장 먼저 필요하지. 그럼 살 빼고 싶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굶고 운동하고 그런 게 아닌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해보되 내가 왜 살이 쪘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잠이 부족해서 살이 찐 사람은 굶고 운동하고 할 게 아니라 잠을 먼저 채워주는 게 제일 필요한 거고요. 아, 내가 스트레스가 심해서 하루 종일 굶고 뭐 그러다가 밤에만 먹는 게, 내지는 특정 시기에 폭식을 하는 게 문제구나 하면 그걸 고쳐야지 다른 시간에 더 쪼인다고 될 게 아니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좀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서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찾아서 그 고장난 데를 먼저 수리를 해주는 게 다이어트의 시작이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크게 살을 뺐던 경험이 산후잖아요. 웨딩 다이어트만 해도 되게 쉬워요. 웨딩 다이어트는 젊은 사람들이고 어디 아프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의지도 확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쉬운데 이 사람들이 한 2, 3년만 지나 있다가 출산 후 다이어트로 가면은 갑자기 이상한데? 라고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크게 느꼈던 게 이렇게까지 하는 살이 이렇게 안 빠질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고 그때 되게 공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운동은 당연히 못하죠. 그리고 이제 뭐 식단은 내가 줄인다고 줄였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되게 절망적이고 슬퍼요. 그래서 느꼈던 게
때 이거는 뭐 의지랑 정말 상관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절대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내 몸을 조금 더 보살펴주고 어디가 내가 조금 더 고장난 상태라 어디를 고쳐야 될까를 한번 되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의지의 부족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살이 빠질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렇게 원인이 다양한데 이런 사람들의 살은 어떻게 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무조건 한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잠만 자면 되고요. 이거는 조금만 단식만 해주면 되고요. 이거는 운동으로 해주면 되고요. 이거는 스트레스 대신에 스트레스를 먹는 거 말고 딴 걸로 풀어보자. 뭐가 좋을까? 퇴사. 정답. 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게 내가 잘못해서 찐 게 아니라 내 몸이 한번 쉬어갈 텀이구나. 내가 한번 내 몸을 좀 더 살펴보고 재점검의 시기구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